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오래된 비밀이라는 책이에요. 오래된 비밀. 운명학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인데요. 이 책은 이정일 온테크 연구소의 대표님이 쓰신 책이에요. 오늘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누구나가 다 좋아하는 돈에 대해서 재운이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재운에 대한 내용인데요. 재운은 흐르는 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재운은 들어왔다 나갔다 흐르는 물처럼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들어올 때도 있고 나갈 때도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그런 재혼은 있다고 해요. 태어날 때 가난했다고 해서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고 해요. 누구나가 다 재혼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요. 그런 재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풍족하게 내가 재혼의 그런 돈에 대해서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자신에게 주어진 행운, 특히 재운은 충분히 누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잔잔한 호수의 표면과 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랍니다. 마음의 그릇이 갈팡질팡 흔들리는데 재물인들 온전히 담겨 있을 방법이 없지요. 재운은 특히 마음이 편안한 사람에게 오래 머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내 마음이 평온한 상태가 돼야지 재운도 들어오고 그것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이 있고 막 불만이고 안에서 화가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면 이 재운이 머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그릇이 출렁출렁출렁 항상 흔들리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운이 흘러서 넘쳐서 빠져 술술술술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 그릇에 물에 담겨 있는데 이가 빠진 그릇이 된 것처럼 그 사이로 이 빠진 그런 틈새로 술술술술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평온하지 못하면. 그래서 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하면 아무래도 마음도 여유롭고 그리고 또 인색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불만이고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으면 인색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그러한 사람들한테 투자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불안해서 어떻게 맡겨요, 그런 사람한테. 편안하고 풍족해 보이고 여유로워 보여야지 안심이 돼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을 맡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의 상태가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돈도 들어온다는 거죠. 또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통장의 잔고에 따라 감정이 크게 좌우되지 않을 때 오히려 재혼을 담는 그릇이 커지고 또 그릇을 채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법입니다. 부자여서 행복한 게 아니라 스스로 행복해서 부자가 되고 그 부가 더 큰 부를 불러오는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네. 이처럼 마음의 여유를 갖고 생활하는 것이 내 재혼의 그릇을 크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작가님이 말씀하시기를 운의 원리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하나는 뭐냐면요. 제대로 베풀고 나누면 재운의 그릇이 커진다는 거예요. 제대로 베풀고 나누면 내 재운의 그릇이 커진다는 것이 운의 원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신의 삶을 살면서 주어진 행운에 충분히 내 삶에서 생겨나는 그런 행운을 충분히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의 행운을 부러워하면서 그러니까 시선이 바깥으로만 되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행운을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하고 불평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행운마저 놓쳐버리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운의 원리가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남들과 비교해서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해서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고 또 행복해질 수도 없다는 것이 운의 원리라는 거죠.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충분히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책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지금까지 당신이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며 돈을 잃거나 벌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였건 그것이 당신의 스타일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분별해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 당신이 만족할 만큼의 부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당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지 결코 당신에게 재운이 없어서가 아니랍니다. 남의 손에 있는 떡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떡을 잡으려고 하다가는 자기 손에 떡까지 놓치게 되니까요. 남의 행복이 내 것이 될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남의 재운이 내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개성이 제각각이듯이 재운의 성격도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당신에게 오는 재운을 스스로 황금으로 만들 수 있고 나에게 당신에게 오는 재운을 스스로 황금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돌로도 만들 수 있답니다.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여유를 갖고 나누고 베풀면서 그러한 것들이 내가 운을 따르게 만드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황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뭐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고 나를 한탄하고 나를 탓하고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자신의 삶도 불행하게 만들 뿐더러 내가 가지고 있는 재원까지도 돌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한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한 컨설팅을 하시잖아요. 정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정말 중견기업에 어느 정도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모님이세요. 근데 그 분이 오실 때는 정말 고급 승용차에다가 운전기사까지 딸린 승용차를 타고 오셨어요. 근데 내려서 보니까 만나보니까 머리도 관리도 안 하고 얼굴도 뭐 화장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평범한 그냥 시장 갈 때 집에서 입는 옷을 입고 그냥 오신 거예요. 어떤 때는 막 노란 고무줄로 그냥 머리 질끈 묶고 오실 때도 있고 그렇더래요. 그래서 이분한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자신도 가꿀 줄 알아야 한다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 조언을 많이 해주셨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얼마 동안은 그렇게 해도 자신이 그 전에 하던 습관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다니시더래요. 그래서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항상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다니니까 어떤 자리에 형식을 갖춰야 되는 자리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뭐 이렇게 수수하게 너무 수수하게 입고 그리고 또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비슷한 옷만 입고 하다 보니까 소문이 어떻게 났냐, 단보유 여서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소문이 나면서 그 말이 계속 번지면서 어떻게 냈냐, 저 집안은 사업이 잘 안 되나 봐, 그렇게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사업이 안 된다 소문이 나니까 그 사업이 조금 힘든가? 그럼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조금 투자할 마음이 있다가도 없어지게 만들잖아요. 근데 기업이 투자가 있어야지 또 회사가 또 발전하고 개발이 있어야 또 발전하고 하잖아요. 커지잖아요. 그런데 소문이 그렇게 나니까 저 집안 사업이 잘 안 되나 봐 소문이 나니까 은행권이고 어떤 금융계에서도 그렇고 주변 투자자들도 그렇고
자꾸 발을 빼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힘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컨설팅을 받으러 자주 오셨겠죠. 그래서 또 이제 거기서 조언해 주는 것을 이렇게 조금 수정해 나가고 하면서 다시 회복이 됐어요.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 전에 처음에 컨설팅 받기 전에 지출보다 3배가 지출이 늘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사업은 더 잘 되는 그러한 일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베풀고 나가고 하는 것이 있어야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고 내가 들어오는 족족이 움켜쥐고만 있고 내 관리도 안 하고 아무런 관리도 안 하고 그냥 끌어안고만 있으면 결코 그것이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오래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움켜져도 안 되지만 또 너무 베풀어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분수에 맞게 내 분수만큼만 베풀면서 살아가야지 삶이 즐겁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좀 많이 베풀어야 되는 그런 운명을 타고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봉사도 하고 봉사를 하면 할수록 내가 부자가 되는 그리고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받는 것이 더 많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요. 저도 경험을 해봐도 어떤 뭐 좋은 일을 하면 내가 뿌듯하고 그런 데서 오는 만족감이 더 커요. 행복감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베푸는 것이 나를 위한 베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느 내 분수에 맞게끔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분수에 맞지 않고 너무 과하게 베풀어도 내 삶이 고달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분수에 맞게끔 베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런 분들한테 하시는 3가지 당부가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고 내가 좀 손해보는 게 낫지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착하신 분들 베풀면서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참 많으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하시는 당부예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려고 무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내가 다 모든 사람한테 베풀 수는 없어요. 내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생활하는데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게끔 유지해가면서 베풀어야지 내가 고달퍼가면서 베풀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베풀려고 무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베풀 때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베풀라는 거예요. 베풀 때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돌려받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줬으니까 나중에 그만큼 해주겠지. 그걸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준다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줘야 되는데 주는 것을 아까워하면서 투덜거리면서 막 안 좋은 얘기를 해가면서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차피 줄 건데. 그러면 받는 사람도 그것이 기쁘지가 않고 고맙지도 않고 그렇거든요. 내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면 상대방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꼭 보답을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투덜거리면서 막 뭐라고 잔소리 해가면서 주면 별로 고맙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갚아야 되는 그런 마음도 안 들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줄 때는 어차피 나가는 거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내가 준다 생각하고 되돌려 받아야지 뭐 빌려준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준다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시 재운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누군가에게 줄 것이 있음에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죠. 체험이 있어야 베품이 있고 또 베품이 있어야 새로운 체험이 있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내가 가지고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럼으로 해서 그 이상 또 채워지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런 재운이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재운이 들어오게 하려면 이렇게 외치래요. 세상에는 돈이 너무 많다. 나도 부자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니까 세상의 돈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외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소리내서 이야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소리내서 매일 자신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세상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막 돈이 들어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기분으로, 좋은 기분으로, 좋은 에너지로 또 재운을 끌어당기는 그러한 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상에는 돈이 너무 많다. 나도 부자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니까 세상의 돈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 네, 여러분의 세상에 돈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여러분의 돈으로 만들기 바라요. 이러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자신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해주고 그런 신뢰를 쌓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가진다면 돈이 더 쑥쑥 잘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돈이 없어요.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내가 먹고 사는 거를 이렇게 사게 되잖아요. 물건을 뭐 과자 한 봉지를 사든 뭐 야채를 하나 사든 계란을 한 판 사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만큼 살 수 있다는 거, 내가 원하는 계란을 살 수 있다는 거, 내가 원하는 뭐 옷을 살 수 있다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거죠. 잠깐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경제적으로 힘이 들 때도 돈에 집착하거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재우는 마이너스입니다. 대신에 한 발 물러나 상황을 관찰하며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면 재우는 플러스로 움직입니다. 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생활하느냐, 그러느냐에 따라서 내 재운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운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요. 플러스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할 때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헤쳐나갈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네.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없다고, 나 왜 이렇게 돈이 없어, 뭘 사야 되는데 그 살 돈도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만 하고 한탄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히려 더 궁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나라도 살 수 있고 내가 핸드폰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런 누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난 핸드폰도 있어. 그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할 때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 닥쳐와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부자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 생각해 하는 그런 희망적인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들이 재운을 끌어당기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재운이 막힘없이 흐른다는 말은 들어올 때 들어오고 나갈 때 나간다는 뜻입니다. 네, 재운이 막힘없이 흐른다. 내 생활에서 나한테 재운이 막힘없이 흐른다. 그것은 재운이 들어올 때 많이 풍족하게 들어오고 또 나갈 때는 또 잘 흘러서 나가게끔 그러한 것이 재운이 막힘없이 흐른다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고 손을 덜덜덜 떨면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기쁜 마음으로 보내주고 나가게끔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막힘없이 술술술 재운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을 풍족하게 만들고 싶다면 마음에 평안하게 만드는 그러한 훈련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러한 긍정적인 에너지, 좋은 에너지들, 감사하는 마음들이 내 생활을, 내 마음의 풍족함도 누릴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마음으로 풍족하게 만드는 그러한 훈련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추석 명절도 풍족하게 풍요롭게 보내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